예, 반갑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한 뒤에 곧바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부정부패는 망국의 나라를 망치는 범죄다라고 일갈한 뒤에 그때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이제 한 보름여 동안 사실은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떤 길을 걸을 텐가, 또 윤석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나들이를 해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철학과죠. 철학 전문을 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지금 101세, 1920년생입니다. 101세 철학자로 유명하죠. 또 오랫동안 젊은 시절부터 수필이나 이런 글을 많이 써서 국민들에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100살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주 현역처럼 전국에 강연도 많이 다니고 또 책도 쓰고 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형석 교수는 얼마 전에도 수필집을 냈죠. 100년을 살고 보니 하는 그 수필집.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각별한 것이,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 그 형이나 누나들이 사놓은 그 김형석 교수의 수필집이, 수필을 오랫동안 많이 쓰신 분이니까요. 철학과 교수로서. 그 책을 읽으면서 컸는데,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또 수필집을 읽는다는 그런 감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 하는 수필, 지금 제가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100살이 되고 보니까 인생의 제일 황금기가 언제냐를 놓고 자기는 65에서 70 정도였다. 65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였다. 경륜도 완숙해지는 경지였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도 않고 65부터 황금기가 아니었나라는 대목이 가장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그 생각,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100년을 살고 보니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김영석 교수와 윤석열의 만남, 윤석열이 김영석 교수를 자택으로 찾아뵀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2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자가 김영석 교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라는 것들이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역시 상식과 정의를 강조를 했다. 결국 윤석열이 김영석 교수를 찾아뵌 것은 결국 자기가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걸 앞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파에 개입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존경받는 원로, 윤석열 총장의 그 아버지도 연세대 교수를 지냈으니까 같이 그런 또 인연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찾아보지 않았느냐. 김영석 교수가 한 말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내 편에서만 인재를 찾지 말고 전체에서 인재를 찾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윤석열이 강조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상식과 정의, 공정, 이 얘기를 김영석 교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낼 수 있었다. 그런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한 말들은 아주 들어볼 만한 얘기들입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서 판단하면 개혁이 된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울타리 안에서, 내 편 안에서만 하면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또 상식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요즘만큼 국민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때가 없었다. 이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짐작이 안 되는 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김영석 교수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김영석 교수를 만난 건 또 윤석열 나름대로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로서도 훌륭했고, 김영석 교수와 만나면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이렇게 요즘 말하는 짜릿하고 이렇게 화끈한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두고 씹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식과 정의의 이야기를 김영석 교수로부터 들었고, 또 기사화가 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석 교수를 만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회 첫 나들이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빠르면 내일 오후가 되면 그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한 2주일 정도 남았는데 보궐선거까지 윤석열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게 관심이 쏠립니다. 저는 간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선거에 임박해서 어떤 시점을 잘 봐서 간접적인 메시지, 지원 메시지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 망국적 범죄다라고 지적을 했듯이, 그 다음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이 여기에 관한 많은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공정과 정의에 관계되는 지금 부동산 투기 부분, 또 문재인 정권의 그 권력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갖가지 몸부림들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야권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야권 단일 후보가 요청하는 형식을 빌어서 잠깐이라도 야권 단일 후보를 만나는 형식도 괜찮다. 그런 부분은 아주 적극적인 지원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시 선거의 흐름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이번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윤석열의 정치의 길도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예상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지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더 넓어질 것이다, 무게감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됐든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됐든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 울타리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선거에 임해야 하고, 전체가 한 울타리 안에서 그 이후에도 야권 전체가 한 울타리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승리해야 윤석열에게도 많은 국민들의 기대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운신할 이 정치적인 폭도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정치의 변수는 많지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좀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윤석열의 동기 동창, 학교 사법연수원 동기 동창들을 중심으로 윤석열이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또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일화들을 모은 책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또 움직임이 있어서, 윤석열이 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소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마 윤석열 관련 책은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도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윤석열 현상 대해서 갖가지,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든 윤석열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든 앞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윤석열의 위인전 형식의 글도 가까운 사람들이 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윤석열이 추천사나 발간사를 쓰게 될 그런 책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써왔던 그런 책은 내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화, 자기 자화자찬식의 많은, 사실은 정치를 하는 많은 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을 계속 냅니다.
그 책의 내용이 괜찮은 경우도 있고 책이 그냥 단지 기념회를 열어서 그 기념회에서 어떤 정치 자금을 모으는 또 간접적인 수단으로 그냥 책 한 권을 내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뭐 일주일 정도면 지금 책을 대필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 기획사를 중심으로요. 그런 책은 안 된다. 그런 책을 낼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뭐 자기 마음대로 책을 내겠다, 윤석열에 관련 책을 내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인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내는 책이고 윤석열이 추천사를 쓰는 이런 정도의 책이라면 그런 별다른 내용도 없이 그냥 책 한 권 낸다 이런 식은 아니고, 기존 뭐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책 그런 것 말고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생각하는 어떤 뭐 비전이 포함된다든지 윤석열의 좀 비판적인 뭐 가령 뭐 언론인과의 뭐 대화의 형식을 빌린다든지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것,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 하는 것, 또 아픈 부분, 이런 부분도 책에 들어가서 정말 한번 읽으면 읽을 만한 책을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해 초부터 그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지지 모임이 만들어져서 지금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입비로 10,000원을 받고 또 회비로도 10,000원을 받고 이러는데, 이 윤사모 회원들이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화환도 많이 보내고 대검찰청 앞에 당시에 윤석열이 어려웠을 때 뭐 또 앞으로 전국적인 지금 조직망도 갖추고 있고 뭐 다 함께 자유당 이렇게 당 이름까지 만들어서 당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정치를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말 상식적이고 또 대다수 합리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뭐 열성 지지층이라고 하죠. 열성 지지층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정치가에 있었으나 뭐 조그만한 선거를 하거나 큰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열성 지지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이 기자라는 직업이, 또 평론을 하는 직업이 자꾸 이렇게 남을 간섭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부분도 약간 간섭을 좀 한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소위 친노, 친문, 노사모, 대깨문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절대로 윤사모가 그런 단체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또 그런 단체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아마 윤사모를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깨문, 노사모,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요, 이 돈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권. 이 지금 윤석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이 어떤 메시지를 또 낼 것이냐도 관심이 있지만, 윤석열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오늘 김영석 교수를 만났다는 얘기도 화제가 되는 거지만, 그런 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윤석열의 주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으며 윤석열이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정치를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깨문이나 노사모처럼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흘러갈 어떤 여지라도 보인다면 정말 차단되어야 된다. 뭐 윤석열 총장은 아직까지 남의 일 보듯이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 노사모와 대깨문들의 그 행태에서 가장 잘못된 것 두 가지가, 하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뭐 합리적인 주장, 뭐 어떤 이렇게 공정한 주장 이런 것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해, 찜하식의 지지, 이런 건 안 된다. 두 번째, 이 어떤 정치가에 대한 지지를 이용해서 이권을 취하는 행동.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노사모나 대깨문들의 이미 그 행태들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이 돼야 되고 거리를 둬야 한다. 철저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윤석열의 지금 메시지나 또 대언론 관계는 그 윤석열에 가장 가까운 손경식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윤석열이 사실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 윤석열 그 변호인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죠. 손경식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그 손경식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카톡방에 이미 기자들도, 그 야권 주로 출입 기자들이죠,
뭐 150명 정도가 벌써 모여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언론과의 소통, 뭐 공보 문제는 어느 정도 짜여진 것 같습니다. 또 공보 전문가를 지금 윤석열 측에서 이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있는 그 경험 많은 보좌관들 영입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근황, 뭐 앞으로 정치 일정 모든 게 관심거리입니다. 그 중에 역시 기후겠지만 제가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관련 책을 뭐 아무나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지인이나 윤석열 자신이 뭐 추천사를 써주는 책은 좀 무게감 있는 책, 읽을 만한 책을 내는 것이 맞다. 그 다음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뭐 정당을 만들고 뭐 회비를 받고 열성 지지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그건 절대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는 방향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존의 그런 정치 열성 지지 단체에 지쳐 있다.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으로서는 뭐 거리를 두고 전혀 뭐 거기는 쳐다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의 어떤 모임은 좀 자제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